6주차 2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린 기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산 평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린 기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들은 물론 뭐 다른 데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 여기서 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게 될 건 오토노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메이션이 아니고요, 오토노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중에서 JIT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JIT 시스템은 이제 Just in Time 그거의 앞잔을 딴 건데 이게 일종의 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불량품이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불량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래서 자율적 불량 통제라는 개념으로 오토노메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불량품이 이제 라인을 통과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불량품이 탐지가 된다 그러면 그 작업자가 그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멈추고 불량이 발견되면 이제 라인을 멈추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너무 이제 라인을 멈추는 게 너무 이제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그 감독자가 와서 이제 그걸 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요타 같으면은 안돈이라는 그 게시판을 그 천장에다 걸어놓고요. 거기에 작업장 번호들이 이렇게 쭉 그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작업장에서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그 라이트를 켬으로써, 라이트 색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색깔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 불이 들어오면 이제 감독자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을 이제 멈추는 방법이 하나는 작업자 판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라인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메이션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 통제 장치가 이용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돈이라는 게시판 그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표시 등의 색깔에 따라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뭐 기계 문제, 흰색은 생산 완료, 초록색은 원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 파란색은 불량 발생, 노란색은 작업 준비 중,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거를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천장에 이제 그런 게 달려 있으면은 시각적으로 금방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자가 가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죠. 우리 그 할인점 같은 데서도 왜 여러분들 그 캐시어들 그 옆에 보면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도 거기 만약에 이제 물건 중에 예를 들면 가격표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바코드 같은 게 안 붙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기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캐시어가 그 불을 켜면 그 매니저가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와 유사합니다. 여기 뭐 오토노메이션의 실천을 위한 네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우리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거는 이미 그 원칙 다섯 가지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개선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개선을 해나간다는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카이젠이라는 걸 쓴다 그랬죠. 우리가 뭐 초반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이 뭐 PDC 사이클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카이젠 얘기를 했죠. 일본에서는 이 카이젠 개념, 이게 뭐 일본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젠만 가지고는 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카이카쿠도 이제 병행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칸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뭐 앞에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칸반은 정보 전달 시스템이에요. JIT를 실천하는데 이제 이용하는 그 정보 전달 시스템인데, JIT 그게 풀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래서 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단계에서 단계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풀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었다는 걸 알려줘야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비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칸반이 그 역할을 해요. 칸반은 원래 카드란 뜻이에요. 카드. 그래서 칸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공장 같은 데 가보면요, 부품들이 이제 박스에 담겨 있죠. 박스 옆에 그 이렇게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는 각종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개수하고 뭐 부품 이름, 그다음 번호,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칸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그 칸반 시스템 기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IT라는 거는 요구되는 제품을 요구되는 시기에 요구되는 양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JIT라고 그랬고, 그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그죠? 전 단계에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칸반이다. 그래서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행 공정에서 선행 공정에 비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반 시스템은 이제 풀 시스템에서 이제 적용한다고 했죠? 그 푸시하고 풀에 대한 그 차이를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푸시는 예측을 해서 그 예측 수요 그거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푸시 시스템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생산 운영 관리 혹시 수강을 하셨으면 거기 보면 MRP라는 게 있습니다. MRP 자재 소유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MRP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수요 예측을 하면요. 수요 예측을 하면 그러니까 최종 제품의 완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언제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그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거를 주 생산 일정이라고 하는데 MPS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이게 생산 운영 관리를 그 수강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S를 주 생산 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완제품에 대한 이제 그 계획이죠. 그러면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품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품이 굉장히 그 많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가짓수가. 그 부품에 대한 그 생산 계획일지 뭐, 그죠? 조달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그게 MRP 소프트웨어 상에 그 필요한 정보들 집어넣으면 부품별로 조달 계획, 생산 계획이 일정이 쫙 수립돼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풀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풀 시스템은 원래 아이디어락에는 이제 그 판단의 흐름 아닙니까? 이것도 필요할 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계획이 수립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러니까 후속 단계에서 이제 선행 단계, 그죠? 거기로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 단계에서는 후속 공정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안 가면, 후속 단계에서 안 가면, 선행 단계로 연락이 안 가면 선행 단계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푸시하고 풀 시스템의 차이인데, 칸반 시스템은 풀 시스템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풀 시스템을 보면 최종 조립 라인이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가지러 선행 공정으로 가는 시스템이고, 선행 공정은 후속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고요. 부품을 생산한 공정은 자신이 선행 공정으로부터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가지고 오고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게 다 이끌어 잡아 당겨야 이게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칸반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든 공정에 대한 생산 일정 계획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푸시 시스템 아까 MRP 얘기했죠? 그거랑 달리
생산 일정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최종 공정에서 생산 일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칸반을 이용하여 부품의 필요 시기 및 필요한 양에 대한 정보가 선행 공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반이라는 거는 카드라 했죠? 칸반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칸반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칸반에는 부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작동 방식이 이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면 여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번호가 물론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후속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공정에서 이제 그 부품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그러니까 박스에 이제 그 들은 부품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다 사용하면 빈 박스하고 거기에 이제 꽂힌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 일정한 부분에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물론 이제 하나가 비었을 때 바로 가지러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도요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적으로 몇 개가 모였을 때 빈 상자 몇 개가 모였을 때 가지러 가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계산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빈 박스하고 이제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장소로 가요. 부품 저장소. 부품 저장소에 가면 거기 이제 부품들이 이제 박스에 들어있고 거기에 또 카드들이 꽂혀 있는 그런 박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그러면 빈 박스 거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부품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빈 박스를 거기다 두면 선행 공정에서는 이 저장소로 이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빈 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빈 박스가 있으면 거기 뭐가 필요한지 그죠? 그 박스에 이제 당길 그 부품이나 그런 것들은 있고 칸반이 꽂혀 있으니까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칸반에 그 적힌 그 부품 있죠? 그 수량만큼 또 생산을 해서 저장소에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후속 공정의 부품 반자는 인수 칸반함에 수집된 인수 칸반의 수가 정해진 수만큼 되거나 혹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하나가 비었을 때 하나를 가지러 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이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몇 개가 모이면 빈 상자 몇 개가 모이면 가든지 그걸 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행 공정의 부품 저장소에 가고요. 그럼 선행공정 부품 저장소에서 부품을 인수할 때 인수하는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생산 지시 칸반을 떼어서 칸반 수치함에 넣고요. 그 뗀 데는 가지고 간 인수 칸반을 하나씩 부착을 하고요. 거기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죠. 빈 상자는 이제 거기에 놔두고요. 가지고 오고 후속 공정에서는 인수 칸반을 이제 상자에 떼서 인수 칸반함에 넣고요. 후속 공정에 작업을 할때 인수 칸반을 상자에 떼어서 인수 칸반함에 넣고 선행 공정에서는 부품 저장소의 칸반 수치함에 수집된 생산 지시 칸반을 일정한 시간에 혹은 일정한 양을 생산한 후 생산 지시 칸반함으로 옮기고요. 선행 공정에서는 생산 지시 칸반함이 있는 순서대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부품하고 칸반은 반드시 짝지어 이동되고 생산이 완료되면 생산 지시 칸반을 부착한 상자를 저장소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거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그림을 그 책에 삽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칸반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칸반 시스템이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용되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이렇게 IT가 발전했는데 아직도 카드를 쓰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공장 가보면 이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부품 담긴 박스들이요.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카드들 이런 것들이 거기 꽂혀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아직도 많이 이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균형화예요. 라인 균형화. 이 라인 균형화는 뭐냐면 컨베어 벨트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업장마다 그죠? 걸리는 시간이 이게 일정해야 그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라인 균형화라 그래요. 근데 그 작업장에 걸리는 그 시간들 있죠? 작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탁트 타임에 그걸 맞춰가지고 그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맞춰갖고 정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할당을 할 때 그 탁트 타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할당할 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라인 균형화 단계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수 있겠고요. 탁타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탁타임은 뭐냐면 독일어로 리듬하고 박자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이제 공정이나 아니면 단계에서 얼마 만에 그게 완료가 돼야 되는지 그 시간을 정한 거예요. 탁타임은 고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요구되는 제품의 생산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거를 그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기 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분의 가용 시간인데요. 예를 여기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한 달에 16,800개를 구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한 달에 20일 작업을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하루에 840개가 생산돼야 되죠. 그리고 하루에 만약에 7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은 수요분의 가용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840분에 7시간 420분 420분 해서 그게 이제 0.55가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0.5분마다 하나씩 생산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장에 걸리는 시간을 0.5분으로 맞춰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그럽시다. 어떤 ABC 공정을 거쳐서 이제 완료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고 각 공정에서 다니다 걸리는 시간이 실제 사이클 타임이 5분, 2분, 0.5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의 경우에는 0.5 탁트 타임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건 필요가 없는데 A, B의 경우에는 이게 탁트 타임보다 많이 걸리잖아요. A는 5분이라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0.5분 만에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작업장을 10개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탁타임이 0.5분에 맞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 타임이 2분 아닙니까? 0.5분에 하나씩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4개의 작업장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거 결정할 때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탁트 타임 기준으로 이게 맞춰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일을 정확하게 그 탁 타임에 맞춰서 일을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변동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0.5분이라고 하는데 0.5분 만에 예를 들면 일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일을 이제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빠듯하게 해놓으면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은 이제 그 0.5분 만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작업을 할당할 때 빠듯하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 있게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 있더라도 충분히 뭐 0.5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할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수 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포카요케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포카요케라는 건 뭐냐면 불량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실수 예방 장치를 포함하도록 디자인하는 거. 이게 이제 포카요케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실수를 예방하는 장치를 이렇게 포함하도록 디자인하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치킨 가게다 그러면은 치킨을 튀겨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죠? 치킨이 잘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익어도 안 되고 이러면은 정확하게 치킨을 이제 튀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타이머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실수 방지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하는 목적이야 뭐 뻔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재작업할 필요도 없어지고 비용 절감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실수 예방 장치는 다음까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 지그 장치, 자동 정지 장치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건 뭐냐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장치가 되겠죠. 지그 장치는 틀린 부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올바른 부품 위치가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프레스가 있다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그죠? 그 판을 어디 위치하는 따라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밀착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항상 일정하게 그 프레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 정지 장치라는 거는 오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더 이상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정지 장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수를 없애자는 거죠. 그 다음 전사적 생산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적 생산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설비 효능을 개선하고 설비로 인한 생산성의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법인데, 생산 공정상에 있는 모든 기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여 생산이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기계가 있는데 기계 고장 나면 그 생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동차도 이게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뭡니까? 오일 교환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 이제 점검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전사 생산 보존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유지 보수를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딱 수립해 가지고죠.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PM의 목적은 설비의 효과성 최대화,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세부 목표는 이제 손실을 제거하자는 게 이제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설비 고장 이런 거 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나 조정을 위한 중단 시간 이런 것들도 이게 중단이 되면 일단 손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고, 유휴 및 사소한 중단 시간 이런 것도 없애야 되겠고, 스피드 감소 이런 것도 없애야 되겠고요. 프로세스 물량, 산출물 감소 이런 것들 다 이제 없애자는 게 이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유지 프로그램 수립, 계획적인 유지 프로그램 수립, 설비의 운영 및 유지 훈련, 설비의 최적 상태 유지, 초기 설비 관리 프로그램 수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 것은 리드 타임 단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외 풀 시스템에서 이제 그 뭡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면 생산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게 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도요타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리드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뭐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기능 작업자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설비도 이제 범용 설비, 그러니까 범용 설비라는 거는 하나의 설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 갖추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U자형 설비 배치 이런 것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준비 시간도 이제 단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 달이 흐름이 되면 뭐야, 다양한 모델도 생산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려면 세팅을 순식간에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걸리는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그래요. 준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터치 셋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분 미만에 이게 바뀝니다, 세팅이. 근데 지금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싱글 셋업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분 미만으로 이제 준비 시간 걸리는 건데, 1분 이내에 이제 세팅을 바꾸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거를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인 균형화를 통한 대기 시간의 단축.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작업의 표준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일을 할당을 할 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얼마가 걸리는지, 정상적으로 얼마가 걸리는지 이거를 알아야만 일을 할당할 때, 예를 들면 뭐 0.5시간 이내에 맞출 수 있도록 이 일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할당하면 0.5시간 내에 맞출 수 있다, 이거를 계산을 해내려면 그 일마다 얼마가 걸리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작업 표준화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만 라인 균형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이제 낭비 요소 제거입니다. 보통 낭비는 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생산의 낭비예요. 과잉 생산은 뭐 재고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재고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재고 관련된 비용은 뭐냐면 자금이 거기에 묶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두 번째는 기다림의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배치 생산 같은 거 하면은 이 기다림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송의 낭비. 예를 들면은 지금 자재를 써야 되는데 어떤 생산 공정에서 너무 그 보관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이게 낭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정 단계 낭비. 쓸데없이 그 뭡니까? 거치지도 않아야 되는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되면 그건 낭비니까 그것도 이제 낭비에 속하고요. 과잉 재고의 낭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그 과잉 생산은 이제 최종 완성품과 관련된 거고요. 이게 과잉 재고라는 거는 이제 뭐 자재랄지 아니면 공정중 재고랄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재고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움직임의 낭비. 이거는 이제 작업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형하고 U자형하고의 그 차이점이라면, 일자형은 이제 작업자의 움직이는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낭비라는 거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불량 낭비입니다. 불량이 생기게 되면 이걸 뭐 폐기 처분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재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이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